입니다. 올리고 올리고 드럼도 허리도 올리고 허리가 좋아하는 클라스의 드럼업. 이제 굽히지 마세요. 네, MBC 뉴스 특보입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과 관련한 장관 고시 내용을 잠시 후 확정 발표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의뢰해 관보에 게시할 방침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축산산업 종합지원대책도 함께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강화 등 미국산 쇠고기 안전관리 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보에 실제로 게재되는 것은 2, 3일 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고시는 관보 게시와 함께 시행됩니다.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이 고시됨에 따라 작년 10월 이후 8개월 동안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과 검역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LA 갈비 등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의 경우 2003년 12월 이후 4년 반 만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고시의 의뢰는 행정안전부에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고시를 관보에 올려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의뢰일까지로부터 고시가 실제로 관보에 실려 공포되기까지는 보통 2, 3일이 걸립니다. 최종적으로 고시가 발표되는 것은 관보 게재 시점이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네, 조건 고시 정부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식품부 장관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월 18일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22일 수입 위생 조건을 위반 예고한 이후 337건에 달하는 의견이 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시를 14일간 연기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자존심과 연결된 검역 주권, 즉 광우병 발생 후 대응 방안과 특정 유해물질 기준에 대해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염려를 덜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외교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과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명문화하였고, 특정 유해물질의 기준은 미국 내 내수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의 검역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을 보내 미국이 안전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국민 여러분의 식탁 안전을 위한 대책과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대책을 세우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식탁의 안전만큼은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우선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하여 수출 작업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검역을 통해 광우병 특정 유해물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모든 일반 음식점과 학교급식, 단체급식소 등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이를 뒷받침하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이 여야의 초당적인 합의로 개정되었습니다.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2중, 3중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사료 구매 자금의 이자율을 1%로 내리고 지원 규모는 1조 원에서 1조 5천억으로 늘리겠습니다. 배합 사료를 대체하는 조사료 생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축사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품질 고급화 장려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의 안정을 위한 기준 가격도 올리겠습니다.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쇠고기 문제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품 안전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식품산업본부장과 미국 수출 작업장을 다녀온 우리 점검단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귀를 좀 열어야죠. 귀를 좀 열어야죠. 귀를 좀 열어주세요. 이어서 정성 식품산업본부장이 수입위생 조건 고시 확정 경위를 설명하겠습니다. 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 조건 개정안에 대한 확정 경위 및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께서 발표하셨듯이 지난 4월 18일에 한미 간에 합의된 수입위생 조건 개정안을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3일간 간보를 통해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 예고 기간 동안에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총 33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로 이메일로 많이 접수가 되었고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보면은 미국에서 강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책, 그다음에 특정 위험물질 범위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법 위반 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본 결과 약 20여 가지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보도 참고 자료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고시 및 주요 제출 의견 검토 결과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들 의견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우리 농식품부 내에 대책반을 구성해서 총 1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 논의에는 관계 전문가, 변호사까지 참석하였고 필요한 경우는 법률 전문 회사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논의를 하였던 부분은 미국 내에서 광우병 추가
발생할 경우에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검역 주권에 관한 문제였고, 그다음에 SRM의 범위, 그다음에 식습관이 다른 점 때문에 내장이나 혀 등 부산물이 수입됐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한 검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 문제, 그다음에 국내 유통 과정에서 국내산과 수입산이 구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건지 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계셨던 그 학교나 군부대 등 단체 급식소와 다수의 국민들께서 찾는 소규모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단속할까 하는 제도적인 보완 정책 문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그 결과 앞서 장관께서 발표한 대로 미국 내에서 강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대응 방안과 특정 위험물질 범위가 미국의 규정과 우리 수입 위생 조건 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점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 협의를 미국과 하여 수입 위생 조건 부칙 제5항과 6항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나눠드린 그 입안 예고하고 최종 고시한 대비표를 보시면은 젤로 뒷부분 부칙 제5조하고 6조에 거기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명기하여 놓았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SRM 소위 특정 위험물질 부분이 다른 부분은 미국의 규정과 우리 수입 위생 조건의 규정과 같게 하는 걸로 명시를 하였고, 그 부칙 제5조입니다. 그다음에 부칙 제6조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다트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 제6조에서 보시다시피 수입 중단이란 그 문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점과 학교나 군부대 등 단체 급식소에서의 원산지 표시 및 단속 문제는 지난 국회에서 농산물 품질 관리법을 개정하여 지금 현재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은 정부 내 절차를 거쳐서 6월 하순부터는 모든 일반 음식점과 학교, 군부대 등 집단 단체 급식소까지 원산지 표시 및 단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내장과 혀 등 그 부산물에 대한 그 염려 문제, 식생활이 다른 점 때문에 크게 염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 검역 검사 과정에서 그 내장이 들어올 때는 수익건별로 그리고 컨테이너별로 일정량을 샘플링해서 해동 검사 및 조직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검역 검사 방법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원령 표시가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점에 대해서는 SRM 등이 발견될 경우에 원령 표시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수익권, 그러니까는 여기서 로또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로또 전체를 불합격 조치하고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하는 검사 방침도 확정하였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그 외의 의견에 대해서는 검역 검사 과정이나 미국의 육류 작업장 점검 등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그 의견 제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편으로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최종 고시문과 그다음에 입안 예고문 대비표를 나눠드렸는데 그 대비표에서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부칙 5조, 6조가 새로 추가된 것 외에도 일부분에서 자꾸 수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22일 입안 예고할 때는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그 정의한 한글본을 입안 예고한 것이며 그 이후에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최종 한글본과 영문본 자꾸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명확하게 표현해서 자꾸 수정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 기회를 빌어서 또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확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28일 국무총리실에 법제 규제 심사 요청을 했고 오늘자로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오늘 조금 전에 장관께서 발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에 간보에 게재해달라는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릴 뿐만 아니고 기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20가지 유형으로 정리된 것을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위생조건 고시 확정 경위와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그 수의과검역연회 손찬준 부장께서 미국 그 육류 작업장 점검 결과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제가 검역 대책과 관련 축산업 발전 대책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과검역은 축산물 검사부장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저희 수의관계 간 구맹 4개 팀으로 구성해서 미국 14개 주 30개 작업장을 점검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따라 추가로 허용되는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도축되는 소의 연령간별 30개월 이상 소 도체 구분 작업, 특정 위험물질의 제거와 교차 오염 방지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이번에 현지 점검을 실시한 수출 작업장을 지도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 미국에 출장한 기간은 한 10여일이 됩니다만은 이동 거리 등을 포함하면 하루에 1일 한 작업장을 점검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좀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는 이른 아침 7시부터 늦은 밤 9시까지 조목조목 저희가 59개 항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꼼꼼히 챙긴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작업장 현지 작업장 말씀드리기 전에 연방정부 검사도축장과 주정부 검사도축장의 검사도축장 체계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검사도축장은 총 808개수가 있고 이 중에 소도축장이 626개수가 있습니다. 이 도축장에는 연방정부 검사원이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검사무를 담당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주간에 이동이 가능하고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정부 도축장이나 자가소병 도축장은 총 2,200여 개가 되는데 이 중에는 이 자체 소비 시설밖에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 내에서만 소비해야 되는 그런 쇠고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번에 텍사스주로부터 시작해서 웨스트 워싱턴주까지 그리고 이쪽에 미시간주까지 전체 지난 96년도에 정부가 승인한 30개 작업장에 대해서 이번에 점검을 해본 결과 새로운 수입위생 조건에 부합되게
위생관리 체제면에서나 그다음에 작업장 위생관리 상태나 그다음에 그 운용하는 인원들의 작업 그 위생관리 상태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만족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현지 점검에서 확인한 도축 처리 과정과 특정 위험 물질의 제거 실태를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도우는 차원에서 미국 육류 작업장의 소도축 처리 과정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가 계류장에 입고가 되면 연방 수의사가 산소의 검사를 해서 이때 안전명의 소 등 도축 금지 대상 여부를 갖다가 확정을 하고 이어서 도축과 그 다음에 피를 뽑는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소의 연령 감별은 문서로 확인되는 한 20여 %와 그 다음에 치아 감별사가 감별을 해야 되는 한 80% 정도 그런 대상이 되는데 30개월령 이상 소에 대해서는 숫자로나 아니면 태그를 부착한다든지 리본을 어깨 양측이나 가슴 부위 양측, 엉덩이 등에 잘 보이는 부분에 표시를 해서 구분이 아주 쉽게 하도록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확실하고 두부를 제거하게 되는데 이 머리 부분은 전용 검사 라인으로 운송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30개월령 미만은 (30개월령) 미만과 30개월령 이상 전용 및 전용 이 전용으로 그 도구라든지 작업 도구라든지 세척 살균조를 갖다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에살럼으로 문제는 우리 그 특정 위험 물질이 되는 그 분야는 혀 볼살을 갖다 이렇게 수용 가능한 분야만 빼고 나면 다 전체를 폐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장 적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를 2분 도체를 만들기 위한 작업 공정이 진행이 되는데 도체의 척추 중앙을 갖다가 2등분 하게 됩니다. 30개월 이상 전용 톱을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30개월 이상과 미만을 갖다 겸용하는 사용 톱을 경우에는 본 고압 세척기로 씻은 후에 30개월령 미만에 사용해서 교차 오염을 막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사용 톱마다 전용 보온 세척 소독조가 있어서 이걸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특정 위험 물질인 척수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 척수를 제거할 때는 30개월령 이상에 전용하는 척수 제거기와 30개월령 미만 전용 진공흡입기가 별도로 구분이 돼 가지고 교차 오염을 확실히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개월령 이상 2분 도체의 척추에는 이 보이는 여기 그 등뼈에다가 염색을 해가지고 확실히 구분을 하고 이 척추는 가공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해서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걱정하는 문제를 갖다 완전히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도체 세척과 도체 살균, 그 다음에 도체 냉각, 연행설 입고, 냉장 보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최종 보관하는 장문 구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을 갖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30개월령 이상과 미만은 이렇게 구분해서 완전히 이렇게 구분 자체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하시죠. 계속 하시죠. 여기 색조가 표시된 분야가 말씀을 정상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현장에 출장 간 김에 파악한 미국의 쇠고기 소비 실태에 대해서 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1억 마리 정도의 지금 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연간 한 3,400만 톤을 도축해가지고 약 1,200만 톤의 쇠고기를 생산해서 이 중 60여만 톤은 수출하고 140여만 톤은 수입해서 연간 소비량은 1,260만 톤 정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고기를 갈아서 사용하는 분쇄육이 한 42% 530만 톤 정도 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쇠고기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7, 8세 된 암소나 젖소 등 지방이 적고 값이 싼 30개월 이상 쇠고기 약 180만 톤 정도가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부 부족분은 호주,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충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난 2003년도의 경우에 아무런 수입 제한이 없었을 때를 보면은 약 20만 톤의 수입량 중에서 95%가 미국의 8개 등급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3개 등급, 상위 등급인 프라임, 초이스, 실렉트 등에 해당하는 이런 고급육이 차지를 하여서 LA 갈비나 구이용으로 주로 우리가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수입이 제외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고급육이 수입될 거로 그렇게 우리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본부장이 검역 대책 등 관련 대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나눠드린 보도 자료하고 그다음에 보도 참고 자료 2번이라고 유인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 자료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검역 검사 대책과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 대책,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대책 등 국내 축산업 발전 대책도 같이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검사 대책입니다. 먼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의 소 사육 단계부터 국내 검역을 거쳐 유통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것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검역관을 주미 대사관이나 주요 영사관에 파견해서 미국 내 육류 작업장에서 원령을 구분하여 도축하는지, 또 도축할 경우에 특정 위험물질 제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또 미국의 강화된 사료 정책의 추진 사항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 대사관하고 그다음에 앞서 우리 점검 단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주로 미국의 쇠고기 생산 및 패킹이 그 중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카고나 휴스턴 총영사관 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검역관을 파견해서 가까운 곳에서 점검이 되도록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우리나라에서 미국 내 수출 작업장에 별도로 보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특별 점검관과 같은 임무를 띄고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입위생 조건 발효 후 첫 90일 동안에는 미국 정부가
승인을 신청하는 신규 수출 작업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검역관이 별도로 가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원령 구분이 도축이 되는지 SRM 제거는 확실하게 되는지 등 새로운 수입 위생 조건에 따라서 작업이 되는지를 점검한 뒤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검역 단계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검역 단계에서는 새로운 수입 위생 조건 및 검역 절차에 따라서 철저한 검사를 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요. 그 나눠드린 유인물 이 검역 검사 강화 부분만 유인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그 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초기 현물 검사 비율을 지금 현재는 1%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3%로 늘려서 SRM 혼입을 찬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우병 발생 사실이 없는 호주나 뉴질랜드로부터 들어오는 물량은 지금도 현물 검사 비율을 1%로 하고 있는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3%로 높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지금 현재는 30개 작업장을 방금 전에 점검하고 돌아왔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후에 추가로 승인될 작업장에서 최초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산물인 혀와 내장의 경우는 매 수입 건별 컨테이너별로 그걸 매 로또별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수입위생 조건의 정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동 검사하고 조직 검사를 실시해서 특정 위험 물질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T본 스테이크 등은 모든 상자에 대해 연령 표시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또 수입 물량 확대에 대비해서 검역 인력도 점차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중부 지원의 수입 물량이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중부 지원에 대해서는 시설 및 검사 장비도 확충하고 타 지원의 검역관을 조정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과학검역원 본원 소속의 검역관 10명을 중부 지원으로 우선 배치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56개 검역 시행장, 이제 쉽게 말하자면 그 쇠고기가 저장되어 있는 냉동 창고를 얘기합니다. 이 냉동 창고에서 지금은 냉동 창고가 고용하고 있는 민간 관리 수의사들이 현물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공공성이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준공공기관인 가축위생 방역본부 소속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검역 단계별 검사 방안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역 검사를 하면 4단계를 거칩니다. 현장 검사, 여각 조사, 관능 검사, 정밀 검사 등 4단계로 거치는데 그 단계별로 검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현장 검사라고 하는 것은 공항이나 항만에 최초 수입 물량이 도착했을 때 하는 검사를 얘기합니다. 여기 공항이나 항만에서 검역관이 검사를 하는데 컨테이너 부착 봉인 번호나 온도 계기판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을 보면은 봉인 번호와 수입 증명서가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컨테이너 전체를 불합격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상 온도, 냉동 후 경우에는 통상 마이너스 18도씨를 유지하도록 8도씨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온도를 유지를 못해 가지고 로또 전체 이상이 있을 경우는 로또 전량,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입 건별 컨테이너 전체를 불합격하고 일부 로또에만 이상이 있을 경우는 해당 상자만 불합격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냉동육의 해동 흔적이나 포장재의 파손이나 오염이 있어가지고 전체 이상이 있을 경우는 전체를 불합격하고 일부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일부 해당 상자만 불합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는 것이 여각조사, 이것은 서류조사입니다. 우리 검역관들이 하는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준수 여부 등을 서류로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사항을 보면은 단순 기재 오류 등 경미한 사항은 보완 조치를 하고 미승인 작업장에서 수입을 했다든지 그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해당 수입 물량 전체를 불합격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수입 금지 지역에서 컨테이너가 개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컨테이너 전체를 불합격 처리하도록 강화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검역 검사라고 하는 건데 관능 검사입니다. 이것은 그 검역 시행장 냉동 창고에서 우리 검역관들과 관리 수의사들이 하는 검사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검사에는 개봉 검사, 절단 검사, 해동 검사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서 하는데 개봉 검사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3% 표본 검사를 하도록 했고 절단 검사의 경우에는 수입 신고 건별 또 컨테이너별로 3개의 부위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검사를 해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그 바깥의 온도하고 고기 안쪽의 온도가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급속 냉동을 할 때 냉동이 고기 안쪽까지 잘 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에서 부패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사를 해서 고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패가 되는 것이 확인되면은 전체를 불합격 조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동 검사라고 하는 것은 상자를 열어봤을 때의 검사하고 그다음에 절단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을 경우 그 해당 상자를 해동해서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냉동되어 있는 물품을 완전히 녹여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사를 하게 된 검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혀와 내장은 우리 국민들의 식습관상 좀 여러 가지로 불안해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능 검사, 그렇게 개봉이나 절단 검사에서 문제가 없어도 반드시 매 수익건별로 컨테이너별로 해동 검사 및 조직 검사를 실시하도록 강화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실적입니다. 그래서 현물과 수입 위생 증명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로트 전량 검사한 후 상이한 상자만 불합격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연령 표시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익건별 컨테이너별 전체를 또는 표시 안 된 물량만 불합격 처리하고 미국 측에 통보해서 해명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금속성 물질 등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로트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해서 이물질이 확인된 박스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특정 이온 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관심이 많은데요. 특정 이온 물질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로트, 그러니까 수익건 한 건으로 들어온 컨테이너 전량을 불합격 조치하고 이후 그 해당 작업장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5회 연속 강화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표본 조사를 3%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약 10%까지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작업장에서 다른 수익건, 그러니까 다른 로트에서 2번 이상 특정 이온 물질이 발견될 때는 해당 작업장에 대한 작업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작업이 중단되면은 선적도 바로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령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해당 로트에 대해 전량 불합격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밀 검사는 실험실에서 검역관이 하는 검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그 광우병 문제가 중점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최종 확정된 수입 위생 조건 개정안이 광우병만 검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광우병 이온 물질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균제나 항생제, 그다음에 농약, 중금속, 다이옥신 등 잔류 물질을 검사해 가지고
기준치 이상이 검출될 때는 그것도 전부 불합격 조치해서 반송 또는 폐기토록 하는 것이 정밀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이제 다번에 국내 검역 대기 물량 및 미국 내 선적 대기 물량에 대한 처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수입 위생 조건이 우리가 이제 간보 게재 의뢰를 해놨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한 2, 3일 정도가 있으면은 간보에 게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정도면 간보에 게재가 되고, 그럼 간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새로운 수입 위생 조건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행일 이후에 미국에 우리가 승인해 준 육류 작업장에서 새로 도축된 물량만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올 수 있는데, 지난해 10월 5일 우리가 그 검역 선적 중단 조치를 할 때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던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하고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선적 대기 중인 물량,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수입위생 조건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인 현 수입위생 조건으로 보면은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그때 수입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전부 지금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이나 선적 대기 중인 물량은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을 검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약 한 5,300톤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 조건 시행일 이후에 새로운 수입위생 조건 규정에 의해서 검역을 제기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등뼈 등 통뼈가 검출될 경우에는 검역 증명서상에 뼈 없는 쇠고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에 뼈가 발견된 경우, 통뼈가 발견된 경우에는 현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표시된 것하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에 표시 위반으로 해당 상자를 불합격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뼈 형태의 뼈를 제외한 뼈 조각 같은 거, 그렇게 과거에는 이제 뼈 조각이 나와도 통관을 안 해줬는데 이번의 경우는 뼈 조각 등은 검출되어도 새로운 위생 조건에 따라 합격 조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내 그 수출 선적이 중단된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선적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후에 그 선적 중지 조치를 위반하고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약 328톤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전량 불합격 조치에서 반송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내 선적 대기 물량은 수입위생 증명서 상에 선적 대기 물량 표시라는 것을 명기한 물량에 대해서만 검역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쪽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이렇게 그 검역 검사 과정을 앞서 설명드린 4단계로 나누어서 특히 이제 미국산 쇠고기 및 그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더 훨씬 더 강화된 제도를 보완하였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유통 단계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제일로 걱정하신 게 어떻게 내가 구분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그 고시 확정 경위 및 내용 서두에 설명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농산물 품질 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강조하셨고 저도 2번째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음식점과 그 다음에 학교나 병원, 군부대 등 집단 급식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단체 급식소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고 거기에 따라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최소한도 우리 국민들이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10쪽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원산지 이렇게 단속 음식점을 확대해 놨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염려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농식품부 산하에 전체 직원은 약 1,600명 되고 전국에 120개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들이 지금 이제 원산지 표시 단속에 관한 하는 경찰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걸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그러는데요. 그 인원이 종전까지는 약 400명 정도였는데 금년 말까지는 1,000명으로 늘리겠습니다. 지난 농산물 품질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지금 600명 수준으로 이미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그 전담 공무원을 400명으로 음식점 전담 공무원을 400명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원산지 표시 단속은 음식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유통 단계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통 단계뿐만이 아니고 음식점까지 원산지 표시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음식점만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전담 기동 단속반을 400명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또 명예감시원이 생산자, 소비자 단체들 회원으로 돼 있는 분들이 전국에 약 2만 5천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서 오는 6월 달부터 3개월 동안 전국에 대해서 특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해당 음식점들에게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지도도 한 이후에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DNA 검정법 등 과학적 식별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단속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검정 방법, 그다음에 DNA 기법 등을 활용한 과학적인 검정 방법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검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의 흐름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의 흐름을 추적해 가지고 장부를 조사하거나 아니면은 현장에서 둔갑 판매를 하는 행위 등이 적발됐을 때 그걸 수사해서 단속하는 방법이고 과학적인 검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쇠고기의 경우에는 DNA가 한우의 DNA 특성하고 미국산 쇠고기 DNA 특성 또 호주 뉴질랜드산의 DNA 특성이 각각 다른 점에 착안해 가지고 그동안 수천 점을 DNA 검사를 해갖고 데이터베이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DNA 검사를 해보면은 이게 한우형인지 아니면 비한우형인지를 먼저 판별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장부 조사 등 유통 경로를 조사해 가지고 둔갑 판매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정부의 모든 게 정부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명예감시원도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신고 보상 제도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해서 민간 감시 기능이 높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자에 대해서는 적발 물량에 따라 최고 2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눠져진 그 보도 자료로 가서 그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자료 5쪽입니다. 2번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 대책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입산 쇠고기 못지않게 국내 축산물의 안전관리 대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육 단계부터 도축, 가공, 유통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의 안성종 조치를 계속 강화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계기로 해서 더 우리 국내 분야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강호병 위험 통제국 GHEC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육 단계에서의 강화 대책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항생제 사용 통제를 위해서 2011년까지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동물약품 종류를 현재 25개 종류에서 9가지 종류로 대폭 감축하고, 그 다음에 동물약품을 쓸 때 수의사 처방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그 다음에 소위 그 선진국형 예방적 안전관리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햇삽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햇삽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학조 급식이나 군남용으로 공급되는 축산물은 이 예방적 안전관리 제도로 생산된 축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거기에 공급하는 경우 우대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축 질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이제 전업 규모 축산 농가가 노후화된 축사를 현대화하는 데 소요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국고 보조율이 20%인데 30%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우리 전업 농가들이 말하자면 사용하고 있는 축사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다시피 지난 그 90년대 초반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그렇게 90년대 초반에서 95년도 사이에 현대화된 시설로 지원은 축사이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10년 내지 15년이 경과해가지고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부가 국고 보조율을 높여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유기농산물,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것과 일반 농법으로 재배하는 것에 따른 소득의 감소분, 그러니까 유기농법으로 재배를 하면은 비용도 좀 더 들어가고 생산량도 줄어들어서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차이 부분을 정부가 직접 보조금으로 지불해 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축산 분야에도 이런 유기무항생제 축산 제도를 도입해서 보다 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축 가공 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도축작의 위생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약 100여 개가 되는 도축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아주 시설이 현대화된 도축장도 있습니다만은 규모가 작은 영세한 도축장의 경우에는 시설 개선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말하자면 구조조정을 해야 될 대상의 도축장도 있습니다. 그런 그 도축장의 구조조정과 시설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 임시국회에서 도축장 구조조정법을 새로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게 금년 12월이면은 발효가 되는데, 이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라서 도축장 구조조정도 촉진이 되도록 하고,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위생시설 개선과 저온 유통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원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 도축장에서 이제 도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소나 돼지를 이렇게 도축하는데 두 개로 쪼개는 걸 이분 도체라고 그러거든요. 가로 세로로 이렇게 쪼개는데, 그 이분 도체가 외부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 방지를 위해서 도축장하고 가공 공장이 이렇게 같이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고 거기에 따른 지원도 더 하기로 했습니다. 7쪽입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에서 생산된 식육의 항생제 등 잔류물질 정밀 검사를 강화하도록 해서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가 있는 농장에서 출하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소비자 단체들 주관으로 도축장의 해삽 운영 수준을 평가 공개하고 연간 2회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도축장의 안전성 수준이 소비자가 그 식육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포장지에다가 도축장 이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도축장 실명제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유통 단계에서의 문제는 이력 추적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력 추적 시스템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국내에 사육 중인 200여 만두 모든 소에 대한 이력 정보에 대해 전산 등록을 마치고 내년 6월까지는 모든 소에 그 이력 정보가 달린 기표 부착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내년 7월 이후부터 기표를 부착하지 않는 소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 식육의 위생 안전성을 높이고 둔갑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식육의 포장 유통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닭고기, 오리고기는 2010년부터 모든 도축 가공 공장은 물론이고 식육 판매점에서의 포장 유통도 의무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 읽을 수 있으니까 보도자료를 이제 그만하시죠. 제가 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8쪽에 보면은 그 국내산 소에 대한 그 BSE 관리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광우병이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기립불능에 대해서 광우병 검사도 실시를 하고 어분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소에게 먹이는 걸 금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10년도까지는 우리나라도 국제수역 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 획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축산업 발전 대책은 그동안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그 9쪽의 첫 번째 그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우, 유구, 돼지고기, 돼지 분야에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에다가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우하고 유구는 10만 원 내지 20만 원씩, 돼지고기는 1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지금 질병 문제 근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소의 경우는 부르살라병 근절을 하기 위해서 전 두수를 검사하고 매몰 처분 보상금을 8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축산 분뇨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축 분노 공동 자원화 시설을 더 늘리고 국고 보조율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입니다. 10쪽에 특히 지금 축산 농가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료 자금인데 장관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사료 특별 자금을 1조에서 1조 5천억으로 늘리고 금리도 3%에서 1%로 조정하며 분할 상환 기간도 지금 1년 일시 상황에서 한 유구의 경우는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돼지 닭의 경우에는 2년 분할 상환으로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기준 가격을 현행 155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우유 소비 촉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 보전 직불제 및 폐업 지원 대상 품목에 지금 FTA 지원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인데 소, 돼지, 육개, 산란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장기적으로는 농가 단위 소득 안정제를 도입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우리 한우 가격이 비싸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소비자들이 지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산지하고 소비자들 간의 직거래가 구축되도록
대도시 근교에 브랜드육 타운도 더 늘려서 조성하고 그다음에 브랜드 직영 판매점 및 가맹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관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마는 농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선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식품부에 농식품 안전협의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업계, 유통업계, 외식업계, 농업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가 함께 농식품 안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를 하실 때는 반드시 마이크를 켰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소속사와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저하고 아까 다녀왔던 점검 단장, 그다음에 이반 예고 기간 중에 들어온 의견을 검토했던 전문가들이 지금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KBS 박 기자하고 그 다음에 김용호 기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KBS. KBS 박익수 기자입니다. 일단은 그 광우병이 발생을 하면 수입 중단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광우병 의심 축이 발생한 다음에 그게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고 실제로 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광우병 의심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일단 미국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검역관을 현장에 파견해서 같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광우병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수입이 계속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예, 확인이 될 때까지는. 그때 우리 검역관을 파견해서 같이 공동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 기자. 장관님이 답변하셔야지 적절할 것 같은데요. 오늘 당정 나오는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 이 수입위생 조건 고시를 강행하게 된 배경을 먼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의견을 한 300여 건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최종 고시에 반영된 것이 사실 듣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떤 게 반영이 된 것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서두에 수입 위생 조건 개정안 확정 경위하고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337건을 분류를 해보니까 이거 정리해서 나눠 드린 것처럼 약 20개의 유형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을 경우 대책, 소위 말하면 검역 주권에 관한 문제가 제일 많이 제기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대로 미국과 추가 협의를 해서 수입위생 조건 부칙 제6조에 확실하게 명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RMV가 미국 내 규정하고 우리 수입위생 조건 규정하고 다르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동일하게 해서 그것도 수입위생 조건 부칙 제5조에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쭉 설명을 드린 대로 검역 검사 과정이나 국내 유통 단계에서 아니면 또 우리가 미국 육류 작업장에 대한 점검 또는 이후 새로 신청을 할 작업장에 대한 승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염려하신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쭉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칙으로 담은 추가 협의 내용 자체로 국민들이 제시했던 300여 건의 의견을 다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337건의 유형을 분류를 해보니까 약 20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요구사항이 20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됐는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제일로 염려를 많이 하신 부분이 그다음 검역 주권에 관한 문제, 그다음 SRM 정의가 다른 부분,
그다음에 국내에서 유통될 경우에 모든 음식점이나 집단 급식소 등에서 이게 구분 판매가 안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소, 그다음에 또 우리 식생활 습관이 다른 점을 감안해서 내장 등 부산물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검역 검사 강화 대책, 그런 것을 쭉 강구를 해서 설명드린 대로 미국과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 협의를 해서 고시에 반영할 건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검역 검사 방침이나 그다음에 국내 유통 과정에서의 원산지 단속 등으로 보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이 말하자면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고 오늘 최종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확정하는 방침을 결정한 겁니다. 그 고시 강행에 대한 얘기도 좀 아까 답변 안 고시 해주셨죠? 강행이 아니고 그런 네. 의견을 전부 이렇게 말하자면 검토한 결과 고시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검역 검사 대책이나 국내 유통 과정에서의 원산지 표시 단속 대책 등 그런 제도적인 보완 조치를 해서 이 정도면은 우리 국민의 식탁을 충분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정부가 오늘 확정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질의는 추가 질의는 가급적 다음에 또 기회를 얻어서 하시고 한 번으로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일보 황일송 기자. 저기 추가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번에 쇠고기 협정에서 문서에 사인한 게 3가지잖아요. 맨 처음에 합의호로 가고 그다음에 영문본 수입위생 조건, 한글본 수입위생 조건. 근데 이번에 부칙에 새로 이 내용이 신설되면서 그럼 신설된 부칙이 포함된 한글본에 대해서 미국하고 한국이 다시 사인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는 겁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 신설되는 부칙이 앞에 있는 수입위생 조건하고 약간 상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본의 수입위생 조건과 부칙이 바뀌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너무 많은 걸 제가 문자. 아니, 하나만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추가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김종훈 본부장이 추가 협의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추가 협의를 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김종훈 본부장이 그때 추가 협의를 했다라고 한 게 추가 협의인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십시오. 저기 마지막 것부터 말씀드리면요, 김종훈 본부장께서 한 것 등을 포함해서 전부 추가 협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국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된 사항을 우리 수입위생 조건 부칙에다 명시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그걸 고시하면은 그걸로 양국 간에 다시 사인할 필요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 같은데 추가 협의라는 게 그럼 김종훈 본부장이 그때 발표한 거 이후에 추가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추가 협의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그걸 다시 사인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양국 간의 협의가 완료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수입위생 조건에 명기를 하고 그걸 우리가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국 간의 합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투데이콜의 이건희 기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SRM 범위에서 부칙에서는 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SRM이 발견됐을 때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SRM이라는 것이 그럼 미국에서 SRM이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앞에 본문에 있는 수입위생 조건에 규정하고 있는 SRM하고 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SRM하고 모두 포함해서 둘 중 하나 발견이 돼도 어떤 조치 취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우리 수입위생 조건상에 정의되는 SRM 범위가 더 좁고 미국의 규정이 있는 게 더 넓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넓은 SRM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SRM하고 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SRM 모두를 포함해서 발견돼도.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정영 기자. 예, 오마이뉴스의 김종철 기자입니다. 잠깐만요. 정영근 기자 먼저 하시고 오마이뉴스 하시죠. 네. 마이크 없이 해도 되는가요? 마이크로 하십시오.
저는 내일신문 정연근 기자입니다. 그 대책에 보면 그 개정된 수입 위생 조건을 발효하고 난 뒤 90일 동안 신규 승인될 수출 작업장은 국내 전문가가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난 뒤에 승인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승인된 작업장이 30개죠. 30개입니다. 미국의 소도주장이 626개죠. 예, 626개로 아까 그러면 우리 단장이 596개가 신규 승인될 작업장이 되는 거죠. 626개 30원 596이니까 626개 하고 그다음에 또 가공 공장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우리 수입위생 조건에 보면은 미 연방정부, 미 농업부 관료하에 있는 것들 중에서 미국이 신청을 할 겁니다. 이걸 추가로 승인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작업장에 대해서만 신청.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596개 이상이 되거나 하겠죠. 정 기자님. 예. 아니요. 다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도축장의 경우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아까 626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626개 중에서 미국이 몇 개를 요청할지 모르죠.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2003년도 이전에도 그렇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수백 개의 도축장 중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게 그때 한 300여 개였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수출한 작업장 개수는 약 100여 개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몇 개를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그 미국이 그러니까 23년도 이전에 기준에 볼 때 300여 개라고 한다면 신청할 게 그럼 30개면 270여 개가 되는데 90일 동안 270여 개를 그 검사하려면 하루에 3개 이상의 작업장을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 기자님, 이게 물리적으로 정 기자님, 미국에서 그렇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점검단이 갔을 때 앞으로 신규 작업장을 약 20개 정도 더 신청할 계획이라는 얘기는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무리한 거 나가고 만약에 우리가 그걸 점검을 못하면 승인을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기자님, 다음 기자님들도 있는데 계속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끝이 안 나니까 그만하시고 다음 기자 하십시오. 자, 오마이뉴스 하십시오. 예, 오마이뉴스 김종철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질문과 좀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발표 자료에 특별 점검반을 미국 수출 작업장에 현장 점검을 하고 수입 위생 조건 발효 후 90일 동안 승인 신청하는 신규 수출 작업장에 대해서 우리 검역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별도 점검반 보내서 그렇죠. 발효 후 90일 동안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 9월 이후에, 그러니까 올해 한 3월 90일 이후에 9월 이후에 미국에서 새롭게 신청하는 신규 수출 작업장에 대해서는 그 도축 승인권을 미국이 갖게 되는 겁니까? 미국이 통보를 하면은 네. 우리가 동등생 원칙에 따라서 인정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90일 동안에는 우리나라 검역관이 직접 가서 거기 가서 승인권을 갖고 있는데 90일 이후에는 미국이 그 승인권을 갖고 그 이후 우리나라는 통보만 받는 거 아닙니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그걸 동등성에 따라서 인정을 해주고요. 그걸로 끝난다고 얘기를 하시면은 또 여러분들이 다 염려하실 건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승인된 작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추가로 협의란 말이 아까 추가란 말하고 좀 혼돈돼서 죄송한데 이번 새로 수입위생 조건을 개정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정부가 갖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언제라도 가서 보고 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개선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면 미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 중단 조치 등의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 잠깐만. 다음 질문자들이 있으니까 다음 또 하십시오. 그리고 질문을 하시고 난 뒤에는 반드시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신소영 기자. 네. 저 헤럴드 신소연인데요. 아까 그 추가 협의 그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김종훈 본부장이 했던 협의한 것을 포함해 추가 협의라고 말씀하셔서 그거 외에 다른 추가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뉘앙스가 들리는데요. 그걸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고요. 만약 그 이후에 추가 협의가 있었다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외에 미국과 별도로 추가 협의한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시문을 고치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검역 검사 방법, 구체적인 검역 검사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전문가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잠깐.
예, 한결의 딩크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현지 점검 실시할 수 있는다는 것은 옛날에 2006년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건 말씀하시죠? 그 수출 쇠고기 장합장에 대해서 현지 점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관련해서는 2006년에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 저기 장관님께서 한나라당에 가서 고시 내용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다는 것 같은데요. 두 번 다 이제 고시 내용 관련해서 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다시 좀 수정했다는 얘기가 좀 들리던데 오늘 관련해서도 2시에 하려고 했다가 4시에 하게 된 이유도 이제 그거 관련된 거라는 얘기가 좀 있던데요. 실제 어떤 것 좀 수정하라고 요구를 받았는지 그리고 수정이 됐는지 그거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4월 18일 날 그 협상 타결할 때 수입 위생 조건 영문본만 사인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수입 위생 조건 한글본하고 그 한미 합의 요록은 나중에 그 시간이 없어 나중에 추후에 그 문구 작업 거쳐가지고 사인하신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사인이 된 건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앞에 것하고 마지막 것 두 가지는 제가 다른 분들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중간에 뭐 당정 협의 과정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참석을 안 했고 장관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혹시 확인이 되면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거기 2006년도 이전에 그렇게 미국 육류 수출 작업장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이성환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고 김창석 과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고. 파인 팀장입니다. 네. 과거 위생 조건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잘못 말하신 거죠? 예, 예. 잘못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네,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니 또 금방 그 마지막 됐어요? 아니 답변하셔야죠. 네?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4월 18일 날 협상 타결할 때 사인한 게 그 영문판 수입위생 조건 그거 하나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글본하고 합의 요록은 나중에 뒤늦게 작성해서 합의된 건가요? 제가 지금 전달받기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 왜 이유가 뭐죠? 왜 그 영문본만 하고 나중에 합의 요록은 합의의 핵심인데 이거 왜 그때 사인 안 하셨는지? 그것은 아니 협상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때 협상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 누가 답변할래요? 누구? 이성환 과장. 사인을 왜 이렇게 늦게 있는 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하시죠. 그러니까 합의 요력하고 그다음에 공문본하고 영문본 그 사인 시차가 있는 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누구 있어? 우리 이상길 축산 단장이 그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길입니다. 최종 합의할 때 사인은 영문으로 우선 사인을 했고 왜냐하면은 영문의 경우는 양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문을 나중에 작성한 게 아니고 국문은 조항별로 다 협상 과정 중에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워딩이 물론 거기 양측의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워딩에 어느 정도 일치를 받지만 나중에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 해석상 그래서 한글본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한 일주일간에 걸쳐서 인터넷을 통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상호 교환을 통해서 자꾸 일부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거쳤고 그래서 아마 그 입안 예고된 거하고 추후에 저희들이 언론에 배포한 내용하고 자꾸 일부의 수정이 있는 부분들이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네. 예, 다음 질문을 받기 전에 지금 질문이 거의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 두 분만 더 받고 질의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네,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정부 고시 확정 발표 내용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로 확대한다고 얘기하셨는데